가스기능사 실기시험. 특히 연력학 파트 때문에 좀 머리 아프셨죠?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문제랑 노트들 있잖아요. 그걸 보면서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이 개념들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시험 합격은 물론이고 진짜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한번 가보죠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반갑습니다. 네, 맞아요.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도 뭐 필요하긴 한데 그 공식이 실제 가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왜 이 단위를 꼭 써야 하는지 이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오늘 문제들 보면서 그 숨은 의미들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문제 01부터 볼까요? PV는 GRT. 아, 이거 정말 많이 봤죠. 질량 G가 2kg, 부피 V는 1.5 세제곱미터, 온도 T는 300K, 그리고 기체 상수 R이 0.287kJ/kg. 이걸로 압력 P를 구하는 거네요. 여기서 G는 질량, R은 특정 기체 상수, T는 절대 온도. 맞죠? 네, 정확합니다. 이 식이 뭐랄까 주어진 조건에서 기체가 어떤 상태일지 딱 알려주는 정말 기본 공식이에요. 가스 행동의 문법 같은 거라고 할까요? 값을 넣어보면 P는 2 곱하기 0.287 곱하기 300 나누기 1.5 하면 114.8kPa이 나오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R값의 단위 있잖아요. 킬로줄, 킬로그램 K. 이게 다른 값들하고 단위가 딱 맞는지 확인하는 거. 이게 핵심입니다. 이 관계를 알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첫걸음이 되는 거죠. 아하,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예측의 기초가 되는 거군요.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. 비열비 K 계산. 분자량이 30이고 정합비열 스피가 0.75kJ/kg K일 때 비열비를 구하라. 이건 좀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CP가 뭐고 또 비열비는 왜 구하는 건지 그것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? 네, 좋은 질문이에요. CP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고요. CV는 부피가 일정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말해요. 이 둘의 비율, 그러니까 K 이퀄 CP 나누기 CV. 이게 바로 비열비인데 이 값은 가스가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는지, 특히 뭐 압축되거나 팽창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. 이걸 구하려면 먼저 그 기체상수 R 값을 구해야 해요. 보편 기체상수라고 8314 줄 몰 K. 이걸 분자량 30으로 나눠야 하는데요. 아까처럼 단위 킬로줄 킬로그램 K로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. 그러면 R이 대략 0.277kJ 킬로그램 K 정도 나옵니다. 아, 잠시만요. 그 보편 기체 상수를 왜 분자량으로 나눠야 특정 기체의 R 값이 나오는 거죠? 단위 맞추는 건 알겠는데 그 개념 자체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. 아,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 보편 기체 상수라는 건 말 그대로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1몰당 값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쓰는 R은 특정 기체 1kg당 값이란 말이죠. 그래서 그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분자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변환 과정인 거죠. 자, 이제 R을 알았으니까 CP/CV는 R, 이 관계식을 써서 CV를 구해요. CV는 CPR이니까 0.75, 0.277 하면 대략 0.473 정도. 마지막으로 K 이퀄 CP/CV 하면 0.75 나누기 0.473이니까 약 1.6 정도가 나옵니다. 이 K 값으로 뭐 에너지 효율 같은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. 아, 명쾌하네요. 자, 그럼 이제 압력 계산으로 가보죠. 문제 045번, 특히 문제 5번은 대기압이 750 mmHg, 게이지 압력이 3.5kg 소스 센티미터 제곱일 때 절대 압력을 MPA로 구하는 건데, 와, 단위가 정말 다양하네요. 왜 이렇게 다른 단위를 쓰고 또 절대 압력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?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계측기들을 쓰다 보니까 단위가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연력학 계산을 할 때는 꼭 절대압력을 써야 하거든요. 절대압력은 완전 진공, 그러니까 압력이 아예 없는 상태를 0으로 보는 거고요. 게이지 압력은 우리가 보통 쓰는 거, 대기압을 0으로 보는 거예요. 타이어 공기압 잴 때 쓰는 거 있잖아요. 근데 연력학 법칙들은 분자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건 대기압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그 절대적인 값에 영향을 받거든요. 그래서 단위를 하나로, 여기서는 MPA로 통일해야 하는 거죠. 그 표준 대기압 있잖아요.
1기압은 760 mmHg 이퀄 1.0332 kg/cm 제곱 이퀄 0.101325 MPa. 이걸 기준으로 환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절대 압력은 750 나누기 760 곱하기 0.101325 더하기 3.5 나누기 1.0332 곱하기 0.101325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0.44 MPa 정도 나와요. 이 단위 환산, 이거 하나 실수하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. 네, 압력 단위 실수가 안전이랑 바로 연결된다니 더 조심해야겠네요. 그럼 온도 변환 문제, 0709도 마찬가지로 단위 실수가 좀 잦은 부분이죠. 40도를 화씨, 절대온도, 디그리 R, 랭킨이라고 하죠. 이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섭씨를 바로 랭킨으로 바꾸는 공식은 잘 안 쓰고요.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. 첫 번째는 섭씨를 먼저 화씨로 바꿔요. F9 equal 9m5 times C 플러스 32 공식 쓰면 104 화씨가 나오죠. 거기에 460을 더하면 랭킨 R equal F 플러스 460이 됩니다. 104 더하기 460은 564R. 두 번째 방법은 섭씨를 절대온도인 켈빈 C 플러스 273으로 바꿔서 313K를 만들고 거기에 1.8을 곱해서 랭킨으로 바꾸는 거예요. 1.8 곱하기 313하면 한 563.4R 정도.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반올림 때문이고 둘 다 맞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문제 공구에 나오는 것처럼 섭씨랑 화씨 눈금이 같아지는 온도가 마이너스 40도라는 거. 이건 뭐 상식으로 알아두면 재밌죠. 네, 재밌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열량 계산 문제입니다. 문제 10. 25도씨 물 10kg를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총 열량. 징발 잡열은 540kcal/kg으로 주어졌고요. 이건 상태 변화가 있으니까 좀 계산이 다를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여기에는 열이 두 종류가 필요해요. 첫 번째는 온도를 올리는 데 쓰는 현열. 물 10kg을 25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거죠. Q1은 물의 비열, 보통 1이죠. 곱하기 질량 10, 곱하기 온도 변화 100-25. 이렇게 하면 750kg. 두 번째는 상태를 바꾸는 데 쓰는 잡열이에요. 100도씨 물을 똑같은 온도인 100도씨 수증기로 바꾸는 데만 에너지가 들거든요. Q2는 질량 10 곱하기 징발 잡열 540. 이러면 5400kg. 그래서 총 필요한 열량 Q는 이 현열이랑 잡열을 더해서 750 플러스 5400은 6150kg이 되는 겁니다. 이 현열하고 잡열 구분하는 거. 이게 뭐 보일러 효율 계산이나 에너지 관련 실무에서는 아주 기본이면서도 중요해요. 와, 오늘 정말 핵심만 쏙쏙 짚어주셨네요.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부터 비열비, 절대압력, 온도 변환, 그리고 현열과 잡열까지. 결국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각 개념이 왜 필요하고 단위는 또 왜 이렇게 중요하며 이게 실제 가스의 움직임이나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 계산들이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고요. 실제 현장에서 가스와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측하고 또 제어하는 언어 같은 거예요. 이 이해가 당신의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안전의식까지도 한 단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오늘 우리는 이상기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가정을 하고 계산했잖아요. 만약에 실제 기체, 특히 압력이 아주 높거나 온도가 아주 낮은 그런 실제 상황이라면 이 계산 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? 그 분자 자체의 턱이라든지 분자끼리 막 잡아당기는 힘 같은 거요. 이런 건 어떤 변수를 만들까요? 오, 이상기체 모델의 한계랑 실제 기체의 복잡성이라. 정말 깊이 파고들 만한 질문인데요.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 시간이 당신의 시험 준비는 물론이고 이 연력학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또 자신감을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